지난주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이 사용하였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김건희도 비화폰을 사용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밝힌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씨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 비화폰이라는 겁니다. VIP 경로설부터 12.3 불법 계엄 사태까지 국면마다 주요 증거로 지목되는 비화폰. 주로 대령급 이상의 군 지휘관이 쓰는 도청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죠. 이렇게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마련된 비화폰이 민간인인 김건희 씨의 손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 2022년에 공개됐던 녹취록의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내가 정권 잡으면 이 발언, 이쯤 되면 단순한 말실수나 농담은 아니었던 걸까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진술 번복으로 VIP 경로설이 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비화폰의 등장으로 VIP 경로설 뒤편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까지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전날과 당일 김건희 씨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죠.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은 물론 순직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까지 3대 특검의 수사망은 김건희 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여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연이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들은 게 없다라고 밝혀왔고요. 이에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12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관련 브리핑 내용 먼저 짧게 듣고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신예영 의원님. 결국에는 특단의 조치를 특검이 꺼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구속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또 발부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국민들 마음에서는 몸을 들어서라도 연행하고 싶은 마음이 그득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절차의 그런 원칙성을 가지고 따박따박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된 이후에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멘탈 붕괴 수준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네. 어떠한 대응 논리도 없고 전략도 없고 어떻게든 수사와 재판에 임하더라도 이제는 내란 수괴로서의 그런 무기징역, 사형에 있어서의 대응 논의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뭔가 좌절감도 포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의 그런 변호인을 통해서 당뇨가 악화됐다, 간 수치가 상승했다, 실명 위기에 있다 이런 주치의 의견들도 있는데 의사인 제가 보더라도 네. 이런 부분은 만성 질환입니다. 급성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헌재에서의 탄핵 기간 동안에 따박따박 대응하면서 출석해서 할 말 다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왜 구속을 다시 당하고 나서는 이제 건강 문제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설득이나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분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전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수사나 재판에서는 응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소명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사인 신현영 의원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지병인 당뇨 악화나 간 수치 관련한 것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부터 대응을 해왔을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수감이 된 상황에서 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금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간 수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식사도 어떻게 보면은 간편식이고 건강식이기 때문에 당뇨에 있어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 확보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관리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표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왜 반대로 주치의들이나 아니면은 이 대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셔서 반박하기가 이 부분은 쉽지 않네요. 그냥 근데 보통의 사람도 구치소에 있게 되면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만약에 있다 보면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보면 잠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밥을 따박따박 먹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좋아졌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민의 어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다가 지금 헌재 결정에 의해서 탄핵까지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제 파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3개의 특검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 체포 영장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옹호하고 안 옹호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황, 그다음에 몸이 좋을 리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뭐 간 수치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주치의 어떤 진단을 통해서 그걸 다툴 만한 상황이 되면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특검의 어떤 수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몸이 상황이 된다면 예.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특검 입장에서는 이틀간의 공식적인 뭐 건강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뭐 서류나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는 확인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또 예고한 대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입니다. 지금 오정희 특검보의 발언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성치훈 위원님. 예. 그러면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인데 네네.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저는 일단 수사 장소로 끌어내는 것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건데 예. 이제 교정 당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지를 들고 끌어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뭐 0%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특검에서는 그냥 기소를 바로 하겠죠.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를 바로 진행해서 재판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지금 동정 여론을 좀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검이 뭐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을 압박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나와서 행사하라는 것이거든요. 나와서 너 본인이 할 얘기 있으면 하라. 지금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이런 혐의를 갖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지 말할 거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라라는 게 지금 특검의 입장 아닙니까? 예. 본인이 방어권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에게는 그 진술 거부권, 묵비권이라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 장소까지 나온 다음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검찰 윤석열을 떠올려 봅시다. 검찰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다 수사 장소로 끌어내도록 체포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다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예. 본인의 과거를 생각할 때 지금이 본인의 이 비협조적인 태도가 본인의 그 과거의 업보는 아닌지를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리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본인의 조금의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저는 그냥 특검이 이 정도 태도로 보인다면 사실상 가능성을 제로로 두고 빠르게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은 체포영장이 만약 발부가 되면 특검보 1명, 검사 1명이 현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계획도 밝힌 상황인데, 김윤영 위원님, 뭐 발부 직전에라도 또는 뭐 당장 뭐 하루 이틀간의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대면 조사 가능성 좀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저도 대면 조사 가능성은 거의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실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까지 그 소환장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이는 모습이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강제 구인되는 모습, 강제 구인되더라도 끝까지 버텨야만 그 정치적 구심점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버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과거 정치인들,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에는 구속이 된 이후에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어느 정도 이걸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제 구인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기싸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사를 좀 더 속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조사도 특검 측에서 기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방안으로서 방문 조사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성치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끝까지 수사가 응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서 재판에서
처벌에 대해서 다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투쟁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 지금 3대 특검 TF가 내일 지금 서울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기 개입되게 되면 이건 결국 정치적 투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정치적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빌미를 주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지금 체포영장 청구를 한 주체는 김건희 특검이고요. 앞서 내란 특검도 체포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도 나왔지만 일단은 신속하게 기소를 하는 쪽으로 내란 특검은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은 일단 오늘 오후 2시쯤에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쭙게요, 신현영 의원님. 앞서 김유영 의원이 방문조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에 대한 분노잖아요. 사실은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5천만의 국민 중에서는 상당한 특혜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특검에서는 나름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문까지 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얘기 안 할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을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한때 이 검찰의 수장이었고 또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뭐 이런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 전 대통령 불출석보다도 오늘 사실 더 화제가 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다뤘던 김건희 씨의 비화폰 의혹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걸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영부인이라고도 표현하죠. 대통령의 부인, 하지만 엄연히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썼다. 군 장성급이나 또는 대통령실 고위 직자들만 쓰는 비화폰을 김건희 씨도 썼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신영 의원님. 그러니까 앞서 일부 좀 산발적으로 그런 뭐 의혹 제기는 있었는데 오늘 특검이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 비화폰을 여사가 썼다는 것 자체가 국정 개입을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아주 의미 있는 오늘의 그 특검보의 브리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대통령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 개의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의 국정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그런 공청 개입에 있을 때도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때 사실은 비화폰을 통해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 예.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아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만큼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문자 주고 하면서 개입했던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그 정황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비화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통화의 내용이 드러나진 않겠지만 몇 번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수시로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정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 개입을 했는지 16개의 안건으로도 지금 수많은 지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입들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에 대한 것들을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특검이 또 밝힌 걸 종합해 보면 2023년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순직 해병 뭐 수사 외압 의혹과 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그 기간에 이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게 VIP 경로설 아닙니까? 예. 그때가 23년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이후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뭐 비화폰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휴대전화를 통해서 누군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어떤 통화가 아닐까 그런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비화폰을 여사가 영부인이 갖고 있는 게 이게 관례적이냐 아니면 굉장히
그런 적은 없는데 유일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이제 민간인 신분이지만 배우자로서의 어떤 일정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행을 할 때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일정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부속실 플러스 의전 담당 그리고 관련 행사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같이 일정을 짭니다.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보고를 받거나 그 일정 관련해서 어떤 자기가 메시지를 하거나 상황 어떤 대처를 할 때 누군가한테 통화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일정과 행사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영부인의 통화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안보상의 외부로 그게 알려지게 됐을 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일종의 비화폰도 사용할 여지는 저는 있다 봅니다. 그런데 예. 그게 원칙적으로 그 일정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상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했는지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화폰이라는 것들을 영부인이 이제까지 써왔던 관례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화폰은 일반적으로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통화 기록인데 예. 일정 부분 수사기관에서 비화폰을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개인 폰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텔레그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통화를 했느냐 했을 때 안 했다고 했을 때 비화폰에 보니까 누군가 통화했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압박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증거로서 이거를 사용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특정한 시점에 통화를 누군가 했다고 한다면 수사에 어떤 탄력이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신영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건희 씨가 그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죠. 2024년 7월에 검찰 조사 받기 직전이죠. 이때 검찰을 일종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과 민간인인 그 당시 영부인이 통화를 한 기록이 비화폰 기록이 나왔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 비상계엄 전날 그리고 당일날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도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 파일들이 많이 노출됐죠. 명태균 씨와의 녹취도 그렇고요. 서울의 소리 기자와도 그렇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은 여러 곳에서의 그런 소통과 개입을 했다라는 것들이 개인폰과 비화폰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은 대통령 취임식 날 김건희 씨의 그 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손님보다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이 되고 검찰총장 과거에도 정말 김건희 씨가 상당한 그런 뒤에서의 배우 역할을 했고 실질적인 실세로서의 비선 역할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 정황들이 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화폰 지급 시기도 정말 대통령 취임하고 곧바로인지 아니면 몇 번의 그런 비화폰 지급을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은폐나 삭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특검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김기웅 위원 말씀에 제가 이제 팩트체크를 하게 돼서 조금 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탄핵 심판 10차 변론 때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있는데 그때 비화폰이 나오거든요.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부인이 휴대폰을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변론 때 휴대폰을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바꿨다라고 말한 건 그전까지는 비화폰을 써왔다라는 걸 윤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 좀 공부를 하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분들께도 맞을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예, 김윤영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이 국민들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대통령 부인이 지금 나온 것들 말고도 고위 공직자들과 수시로 더 나아가서는 의혹입니다만 개인적인 일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 비화폰으로요.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예. 저도 그 지적에서는 이 사건의 끝이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화폰 자체가 고위공직자 대통령실에서는 보통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다른 밑에 수석급들이 받아 쓰고요. 아니면 군 같은 경우는 장성급들, 국무위원들 이런 분들이 받아 쓰는 경우인데 이 이유는 국가 안보나 굉장히 민감한 기밀을 다룰 때 쓰는 핸드폰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직자 신분이 아님에도 비화폰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대해서 일단 모든 국민들이 왜라는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통화했는 사람들 지금 드러나는 것만 봐도 민정수석이라든지 국정원 원장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통화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저는 제가 비록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이 수사에 있어만큼은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아무튼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단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쓴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 통신 기록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그 비화폰의 기록,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누구와 비화폰으로 통화 또는 문자를 했는지, 비화폰 특성상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와 주고받았는지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흐름을 타서 관련자를 더 소환하고 또 조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성시윤 위원님, 예. 지금 김건희 특검에 이어서 내란 특검, 승직 해병 특검까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넘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그 이상의 범죄 혐의까지 상당히 수사의 폭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우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직적인 거대한 범죄 혐의에서는 가장 우두머리가 가장 마지막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지금 김건희 씨가 더 뒤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시작할 때 영상도 봤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정권을 잡게 되면이라는 말한 게 과연 농담이었을까라는 얘기들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숱하게 지금 통화 내역은 있지만 통화 내용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통화는 쌍방향입니다. 결국 통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누군가랑 통화를 했다는 내역이 남아있다면은 그럼 통화를 한 사람의 진술이 있다면 그 통화 내용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무슨 압박을 했는지가 전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을 왜 대체 윤석열 정부가 왜 구명을 하려고 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왜 구명하려고 했는가?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건데 지금 특검은 첫 번째는 이제 종교계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김건희 씨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계좌 관리를 했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멋진 해병 카톡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논의가 나왔던 것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루트 결국 왜 대체 뭐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는가의 포인트에 김건희 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내역을 통해서 통화 한 사람의 진술을 받아낸다면 충분히 통화 녹취가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혐의를 저는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 또는 이슈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순직 해병 특검에서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그리고 VIP 경로설 그 당시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그 이전에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VIP 경로를 인정했다는 게 오늘 아침 저희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VIP 경로를 인정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외압의 처음 단초가 되는 왜 이 수사에 외압을 했느냐, 과연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냐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 시작점이 이거다라는 지금 추정이 많은데 실제로 화를 낸 것이 맞느냐를 봤을 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VIP 경로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관련된 발언이 있는데 2년 전에 국회에 나와서는 다른 말을 썼는데 말이 바뀐 겁니다. 2년 전에 조태용 실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7명 중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7명 중에 현재까지는 4명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까지도 경로를 인정했다. 그래서 총 5명이 인정을 했다는 게 특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VIP 경로에 관해서 지금 저희 그래픽은 방송 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조태용, 김태효, 이충면, 왕윤종 4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방송 중에 새롭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운데 있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까지도 당시 대통령이 경로했다.
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영 위원님, 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7명 중에서 5명이 VIP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로 굳혀진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5명뿐만 아니라 예. 결정적으로 저 사람들이 진술을 바꿨던 이유가 저는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나와 있던 나머지 5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술이 번복됐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회에도 상임위에서 그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 안 받지만 김기한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재판과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본인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예. 지금 위증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물론 기각이 됐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한 사령관 같이 본인이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도 이런 입장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 참석자 역시도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면 자칫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경무에 목격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